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창에 관련된 메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세팅을 바꿨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맨 위쪽에 조그만 화살표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한 줄짜리로 혹은 두 줄짜리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설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한데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겠습니다.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클릭하면 옵션들 쭉 보일 텐데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살펴봐야 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요.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난 밝은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밝은 테마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나의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에지 탭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창을 따로따로 띄워 놓으시면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들어서 바로 보면서 다른 창으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따라 하실 분들은 오픈 다큐먼트에지 탭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커서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노멀 브러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큰지 작은지를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 형태로 조그맣게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브러쉬가 너무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너무 크거나 작은 게 아니라 10단위, 20단위로 되어 있는데도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으면 키보드에서 캡슐 키가 켜져 있는 경우일 수 있어요. 캡슐 키는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 단위도 중요하죠. 문제지에서 이렇게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보이는데 거기에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맞춰놓고 보셔야 똑같은 크기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글자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문제에서 제시하니까 그 단위도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의 색깔도 수정 가능합니다. 개체를 이 정도에다가 배치하겠다라고 선들을 뽑을 때 그 선들이 좀 잘 보이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타이프, 글꼴에 대해서 우리 포토샵이 영문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문으로 보이는데요.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궁서, 굴림, 도둠과 같은 한글 글꼴은 한글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죠. 400에 500픽셀이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 붙일게요. 1이라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400에 500입니다. 레졸루션 기본적으로 72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기본값 그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보는 게 좋겠죠?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켜주시면 이렇게 눈금자 보일 거예요. 저는 창에다가 꽉 채워서 보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 소스는 2급의 1번 불러와라 라고 되어 있죠. 파일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어요. 2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는 눈금자 보니까 우리 거보다 좀 크게 준비가 되어 있죠. 이미지는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면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으로 뚝 떨어지네요. 옆에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비율 맞춰서 크기가 줄어듭니다. 오케이. 창이 여러 개 나눠져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되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죠?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1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비교하실 때 찾기가 편하실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레이어들이 쌓이고 쌓이면 찾기가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꿔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복제 및 변형해서 비누를 복제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은 비누가 하나 더 있는 건 이 친구를 복사한 거겠죠? 왼쪽의 도구들 중에서 셀렉션 도구 중 퀵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장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위쪽에 브러쉬 더한다, 뺀다 옵션이 있고요. 브러쉬의 크기는 숫자 값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키보드에 엔터키 옆에 보면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죠. 그걸 통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서 문지 드래그 해주시면 선택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서 선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폴리건 라소 툴이라고 해서 직접 클릭 그려주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복사를 할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통째로 복사가 될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크기를 조절할게요.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워낙 자주 쓰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조절점 보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비율이 이렇게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크기 줄이실 수 있어요. 점에다 대는 게 아니라 점 바깥에 대면 커서 모양 이렇게 꼬부라진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조절하시면 방향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2번 쉐이프 모양 도구 이용해서 물방울 모양과 나뭇잎 모양 만들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물방울 모양에 대해서는 색깔이 2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건 물방울이 2개이기 때문이죠. 왼쪽의 도구 중에서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그리고 위쪽에는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쉐이프라고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다. 필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으니까 대각선 쉐입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콩 찍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찾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이지 않고 요만큼만 조금 보인다면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선택을 하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라고 올 선택하면 숨어있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는 거 크게 볼 건지 작게 볼 건지도 썸네일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물방울 모양을 선택을 했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모양 만들어지는데 얘도 비율이 깨지면 안 이쁘죠? 쉬프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비율로 줄어들어요. 마우스 놓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 겁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하나 추가된 게 보일 텐데요. 색깔이 깜장색이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색상 따로 있으니까 이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시면 돼요. 009999라고 일일이 몽땅 써주셔도 되겠지만 두 개씩 짝지어서 099라고 주셔도 색깔은 정확하게 들어가요. 여기에서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 주세요 라고 했죠.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 드는 거 확인되시나요? OK에서 마무리 지어줬고요.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할 거예요. 글자는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저작권 조심하셔라 라고 안내 문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복사해서 파란색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복사할 때 아까 컨트롤 J 누르면 복사된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레이어 하나 더 추가된 거 보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보시면 하나 더 생겼어요. 컨트롤 T 누르시면 바운딩 박스 뜨죠.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 가능한데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움직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값을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6699FF 69F라고 두 개씩 짝지어서 이름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69F 나뭇잎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쉐입들 중에 나뭇잎 모양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비율이 깨지는군요. 그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져요. 먼저 쉬프트 누르지 않습니다. 쉬프트를 먼저 누르면 아래쪽에 있는 도형과 합체가 돼 버리니까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려면 일단 클릭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 크기 조절 쉬프트 눌러서 정비율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 줄게요. 339900 390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눌렀고요. 클릭해서 타이핑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요.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에리얼의 볼드. 폰트 패밀리도 꼭 잘 찾아주세요. 글자가 누워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실 때 점을 건드리시면 글자의 크기가 바뀝니다. 그냥 방향만 이렇게 돌려주세요. 정확하게 90도만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쉬프트 눌러가면서 돌리면 탁탁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레이어의 스타일 FX 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값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뿅 찍어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FF0000 F00 그리고 또 하나의 색깔 더블 클릭해서 00CCCC 0CC.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고 나면 항상 그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위쪽에 하늘색, 아래쪽에 빨강색이라고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방향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이용해서 바깥쪽에 테두리 선 표현해 줄 거고요. 두께 값은 3, 색깔 값은 F 6개. 혹시라도 안쪽으로 글씨가 이렇게 파먹어 들어간다면 이 포지션이 인사이드라서 그래요. 아웃사이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쭉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쭉 살펴보시고요. 레이어가 순서대로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더 보셔야 되겠죠. 중간중간 여러분들 저장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파일은 계속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으로 포토샵 파일 저장 계속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점검이 다 끝나서 전송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큰 이미지는 JPG로 저장하는 거죠. PSD는 작게 줄여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큰 이미지 상태 파일을 Save As라고 뿅 찍으시면 여기에 포맷이 JPEG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과 포맷 확인해서 저장을 하면 JPEG으로 저장이 끝났고요. 그런데 PSD는 작게 줄여서 저장해야 되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줄였더니 높이도 50이라고 같이 줄어들어요. 그건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OK라고 눌러서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시면 작게 줄어든 PSD 파일도 저장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2.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400에 500 그대로죠. 레졸루션 72 엄청 중요하죠. 컬러 모드 RGB 8비트입니다. 백그라운드 화이트 오케이. 눈금자 보일 수 있게 단축키 써볼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보일 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키우도록 하죠. 이번 문제에서는 소스가 2번, 3번, 4번 더 여러 개가 필요하군요.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액자에 사용된 이미지가 뭔지 잘 구분하셔서 액자부터 배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미지들을 얹겠습니다. 창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놨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여기에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2급의 2번 찾아서 열어줄 거고요.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 좀 크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 가능하네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똑 떨어지게 500이네요. 오케이 눌러서 사이즈 맞춰줬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2급에 2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이 친구는 액자로 하나 더 사용해야 되니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포토샵에서 컨트롤 J 눌러주면 이렇게 레이어 자체가 복사가 될 거고요. 요거는 액자로 써먹을 거니까 이름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찾기가 쉽겠죠? 액자에 대한 지시사항에 보면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액자 레이어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메뉴 중에서 필터라고 하는 메뉴 필터 갤러리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필터들이 보일 텐데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아이를 이렇게 그룹에서 찾으셔도 되고, 만약에 어느 그룹에 있는 건지 찾기가 어렵다면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요만큼 네모지게 구멍을 뚫어줘야 액자의 역할을 하겠죠. 요만큼 벽에서 50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 선들을 좀 그어 보시면 확인이 될 거예요. 위아래로도 50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대충 여기에서 시작한다 라고 네모지게 선택을 쭉 해서 만드셔도 괜찮고요. 난 정확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50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클릭 드래그해서 쭉쭉쭉 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네모지게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해서 네모나게 선택하시면 사각형으로 반짝반짝 선택된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모서리가 살짝쿵 둥글게 깎였으니까 선택한 거 셀렉트 메뉴에 가시면 모디파이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스무스 부드럽게 수정을 할 테다. 레디어스 반지름을 5에서 10 사이의 값 어떤 걸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뾰족해 보이면 5, 모서리가 많이 깎여 보이면 10, 임의로 값은 주시면 되겠고요. 살짝 모서리가 다듬어졌어요. 그만큼을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죠. 딜리트로 지워주면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이 사이로 비쳐 보이는 거예요. 필터는 좋고 안쪽에 테두리를 줄 건데요. 레이어 스타일에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만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선을 만드는 건 아닌가 봅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도 스트로크 선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두께값을 5라고 컬러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색깔은 FF9933, F93 두 개씩 짝지어서 축약해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OK 단추 눌러서 이렇게 선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을 하도록 하죠. 드랍 섀도우라고 선택하시면 그림자 효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V체크를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시면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오케이. 더 이상은 액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이제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 겁니다. 액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불러올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겠습니다. 문질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더할 건지 뺄 건지 원하는 만큼 선택이 끝났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2급의 3번에서 가지고 왔다 이름을 좀 정리할게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 한 150 언저리에서 손가락 끝이 끝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 딸기 중에서 하나는 보라색 계열로 보정해라 이 친구인 것 같죠?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글씨는 실제 문제지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무시하고 작업할게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수 있어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요. 휴라고 왔다 갔다 조절해서 보라색이 되는 순간 멈추시면 되겠죠. 오케이.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할 거고요. 2급의 3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있네요.
FX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 느낌, 볼록한 느낌이 들죠. 2급의 4번.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 닫을 거고 2급의 4번에서 가져왔다라고 이름 바꿔줄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이 깨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을 건데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아하니 이 친구는 액자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죠? 일단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해줄 거고요. 레이어는 액자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줄줄 끌어서 액자 밑에다가 배치했어요. 글씨를 쓸 겁니다. 글씨를 쓰실 때 액자 밑에 있든 위에 있든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놔도 상관은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글자는 제일 위쪽에다가 얹어주니까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글씨 쓰겠다라고 클릭하시면 이 위쪽에 글씨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타이핑 할게요. 타입 로만 볼드에 40,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두께값, 그리고 색깔값 다 맞춰주시고요. 언급이 없는 것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살짝 꼬깃한 부분 웹텍스트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글자가 꼭 이 안에 콕 찍혀 있어야만 활성화가 되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그냥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도구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해요. 꼬깃한 게 플래그도 있고 라이즈도 있는데 라이즈라고 하는 느낌인 것 같죠? 밴드값 조절하셔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느낌. 값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출력 형태랑 비슷한 느낌이 들면 멈춰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중간중간 저장을 잘 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 GTK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 파일로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스타일이라든지 순서,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둘러봐 주세요.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점수랑 상관이 없어서 눈에 보이더라도 감점이 되진 않아요. 다만 그냥 지저분해 보이니까 깔끔하게 안 보이도록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전송을 할 거다 싶으면 커다란 이미지는 JPG죠. 파일,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건데 포맷을 PSD가 아니라 JPG로 바꿀 거야. 파일의 이름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큰 이미지는 끝났죠. PSD, 포토샵 파일은 40에 50으로 줄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40이라고 줄이면 높이도 50이라고 바뀌죠. 오케이 해서 조그맣게 줄어든 채로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PSD 파일 10분의 1로 줄어든 걸로 저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줄 거고요. 본인의 이름 줄 거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는 픽셀 단위 맞아요. 폭을 600으로 높이를 400으로 바꿔줄게요. 레졸루션 해상도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해서 단위와 크기 이런 것들 다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보일 수 있도록 조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는데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배경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990000900 밤색이네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딜리트 눌러주면 배경의 색깔로 이렇게 채워진 게 확인되시죠? 2급의 5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 열어줄 거고요. 이미지가 우리 거 600보단 좀 커 보이니까 이 친구는 이미지 사이즈 가서 600입니다 라고 바꿔주면 하이트 400 좀 모자라죠. 높이를 400이라고 바꿨어요. 폭이 약간 남네요. 오케이. 자,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5번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 아이는 필터 줘라 텍스처라이저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뿅 찍으시면 전에 사용했던 거 말고 다시 우리가 직접 골라줄 수 있어요. 텍스처라이저. 텍스처라이저의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처의 종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눌러보시고 결과물과 비슷한 건 캔버스죠. 오케이에서 적용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도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정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 색깔 묻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의 이미지 요만큼을 가려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보일 수 있게 지워주려나 봐요.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시면 하얀색의 마스크 씌워진 게 보이시죠? 그런데 가려주기 위해서 쓴 게 하얀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군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가려주는 거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부드럽게 가려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를 쓸게요. 여기 그라디언트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선택하시면 위쪽의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 혹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대비되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흑백으로 대비되도록 오케이 하시게 되면 내가 보여야 될 곳을 흰색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가려줘야 되는 안 보이는 곳을 검정색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데이션 선택했으니까 왼쪽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결과물이랑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2급의 6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쭉 범위 잡을 거고요.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 2급의 6번에서 가지고 왔다.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해 주시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물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2급의 6번에 대해서는 이너 섀도우 레이어의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 2급의 7번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세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과 글자를 얹도록 할게요. 도형이 더 밑에 깔려 있으니까 도형부터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합니다.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서 작업을 할게요. 스트로크 선은 필요 없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드실 때 모양 찌그러지면 쉬프트 눌러서 정비율로 만들어 주실 것. 마우스 먼저 띄시고요. 쉬프트는 나중에 뜰 겁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0099FF 09F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 혹시라도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컨트롤 T 눌러서 나중에도 수정 가능해요. 도형이 하나 더 필요하죠? 손바닥 모양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면 그때 쉬프트 나중에 눌러 주셔야 해요.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자체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었죠? 색상 넣어줄게요. 그라디언트 주실 때 색상의 위치, 방향 보셔야 돼요. 위쪽이 짙은 색깔, 아래쪽이 옅은 색깔. 출력 형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베벨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까지 같이 주고 나오도록 할게요. 글씨 넣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위치 콩 찍어서 타이핑 할게요.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탕에 25라고 맞춰줄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색깔 이 부분만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색상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3366 FF36 F 타입 툴 들어서 나머지 글자도 쓸게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위쪽으로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건 웹 텍스트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요. 스타일에서 찾으면 되겠죠? 아크, 어퍼. 밴드 값은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레이어의 스타일이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한번 살펴봐 주세요. 크기라든지 위치도 조정해 주십시오. 파일은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계시죠? 파일, 세이브, GTQ 폴더 안에 계속 저장을 컨트롤 S 저장하셔야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검산이 다 끝났으면 커다란 건 JPG예요. 파일, 세이브, as, 경로와 이름, 포맷을 JPEG로 바꿔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PSD 파일은 60에 40으로 크기 줄여야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이라고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라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3번 PSD 파일은 조그맣게 저장됐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군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입니다. 색깔은 기본 색깔로 두시는 게 제일 무난하니까 디폴트 단추 눌러서 흰색과 검정색 대비로 만들어 놓을게요.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New 파일의 이름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 600에 400짜리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2급의 9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열기.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을 2급의 9번이다 라고 레이어명 바꿔줄 거예요. 필터, 페인트 덥스라고 되어 있는 거 필터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덥스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P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2급의 10번 열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해 주세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눈금자 보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350 넘어가지 않도록.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꽃 모양의 도형만큼 잘 이워서 보이죠?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는 친구네요. 얘는 그냥 이동 도구 눌러서 통으로 데리고 올게요. 꽃 모양만큼 잘 이워야 되니까 커스텀 쉐입 가셔서 꽃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고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고, 클리핑 마스크 작업에서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도형이 밑에 깔려 있을 거고요. 잘 이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얹어져야 돼요. 레이어의 순서 맞춰주시고, 잘 이우는 그림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그만큼만 잘려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크기는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세요.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필터, 필름 그레인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필터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여기에서 필름 그레인을 찾으시면 거칠거칠한 이런 모래 느낌이 나는군요. 도형에 대해서도 언급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도형 레이어 선택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FX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한 두께값, 그리고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까지 줘서 이렇게 도형과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같이 해줬고요. 이 친구들의 크기나 위치를 두 개 같이 선택하시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거랑 저거랑이라고 같이 선택하세요. 이동하면 함께 움직일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때도 같이 크기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나머지 작업들은 그 위에 쌓이게 될 거예요. 2급의 13번 불러오죠.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퀵 셀렉션으로 선택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직접 선을 그려주는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클릭해서 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직접 클릭 경계선을 따주세요. 어차피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이너시도 그림자를 줬는데 오퍼시티 불투명도 80%다 라고 하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여기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농도가 아닙니다. 이미지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니까 쉐이프 도형들 마저 얹어줄 거고 글자를 얹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만들어 볼 때에 비율 깨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 나중에 눌러줄 거고요. 레이어의 색깔,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상 맞춰줄 수 있었죠? 드랍 섀도우 그림자.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이 친구 이용한다 라고 했었어요. 쉬프트는 삐뚤어졌을 때 나중에 선택한다. 나머지 타입 누르셔서 글씨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글꼴과 레이어 스타일 다 적용했는데요. 살짝쿵 구겨져 있는 건 언급이 없죠. 그럴지라도 위쪽에 있는 웹 텍스트 이용해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밴드 값은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셔야 되겠죠. 색깔 값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해당하는 아이들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주시고요. 레이어의 순서가 또 반대로 되어 있는 건 없는지 쭉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GTQ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 저장을 쭉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으면 전송하기 전에 큰 이미지는 JPG예요. 파일, Save As. 파일의 이름과 포맷 달라지니까 이렇게 JPEG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PSD의 경우에는 오히려 60에 40으로 줄여야 되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를 60이라고 줄이면 높이도 40이라고 같이 줄어들어요. 얘는 파일을 세이브해서 PSD 파일 조그맣게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해서 전송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1월달 비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